문제 3번 합시다. 문제 3번에 부가세 신고서 여세요. 자, 부가세 신고서 여시고, 자, 프린트 펴보세요. 프린트 몇 쪽을 피시냐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가 있어요. 자, 이게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12쪽. 자, 요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책에는 계속 서술형으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점 정리가 안 돼 있어갖고 보기가 좀 나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요점 정리를 완전히 해놨으니까 잘. 자, 여기 법에 의한 건 모두 입력하고 이런 것들 다 입력하고 매출채권 예상값이나 받으러 부도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것만 입력하고 30만원 이하 소액채권은 회수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거 입력할 수가 있어요. 30만원 이하. 띠꼈다가 대손되었다 회수하면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돼요. 대손업은 받은 세액을 변제할 경우에는 대손 변제 탭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저장해야 되고, 부가세 신고서 열 때는 불러오겠습니까? 아니오를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예상매입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손 처분받으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52번 날에 입력한다. 하여튼 요거는 여기서 지금 외워야 될 게 요거에 1, 2, 3번. 그리고 요거는 티켓도 받으면 공제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를 입력해 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실제로 해 봅시다. 자, 여기 확정신고 시 대손 관련 자료다. 해당 자료 24년 2기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 공제신고 작성하시오.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24년 10월 5일 날 요거 파산 종결 결정신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가 대손 확정일이 10월 5일 날이고 당초 공급일은 뭐 볼 거 없고 파산 종결 이렇게 법으로 파산된 거 이런 거는 다 공제돼요. 소멸시효 완성.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요 두 개입니다. 부도 발생. 자, 그러면 여기 부도 발생일이 언젠가를 보세요. 지금 이게 12월 확정 신고시니까 12월 31일 날로 잡아가지고 12월 19일 날이야. 부도 발생일이. 이거 지금 24년도 시험 문제니까 24년 12월 19일 날 부도가 발생했는데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안 지났어. 근데 이거는 부도 발생일이 5월 19일이야. 5월 19일부터 12월 달까지는 5, 6, 7, 8, 9, 10, 그러니까 6개월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요. 그래서 요 밑에 거는 집어넣으면 안 돼요. 밑에 건 집어넣으면 안 되고 위에 요 세 개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 공급일은 여기다 찍어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요거 24년이고 여기 25년으로 돼 있을 거야. 그냥 그 주어진 대로 입력하세요. 2023년 여기는 05월 03일 문제 있는 대로 할게요. 대손 확정일은 2024년 10월 05일 날. 대손 금액은요, 요 부가세가 포함된 거를 적어야 돼요. 여기 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거든요. 그럼 여기 1100만원. 1100만원. 그러면 대손세액은 이렇게 뒤에 게 100만원이 부가세죠. 거래처는 F2 눌러가지고 지금 누구예요? 가경
가경 이렇게 입력해주고 대손사유는 파산이죠. 그럼 1번 파산.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초 공급일이 2021년 10월 10일. 그 다음에 대손 확정일은 2024년 10월 24일. 대손 금액은 2,200. 그러면 200만원. F2 눌러가지고 거래처가 용암. 그리고 요거는 소멸시효 완성. 여러분들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은 10년이고요. 상사채권은 5년. 또 경우에 따른 3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1년짜리도 있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 채권은 회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권리 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게 법의 원칙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2024년 04월 08일.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일은 2024년 05월 19일. 여러분들은 요거 1년씩 뒤로 미루면 돼요. 요건 24년, 요건 25년.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백데이터로 하게 되면 그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1650만원. 요건 기출문제를 갖고 그대로 하는 거니까. F2 누르고 개신, 요 개신을 집어넣고, 이 사람은 부도 발생, 그럼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요거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이렇게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요렇게 작성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요건 지금 띠낀 거니까 요렇게 금액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게 띠꼈다가 받은 거다, 띠꼈다 받았다 그러면 여기 앞에 요 금액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마이너스. 띠꼈다 받았으니까 공제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대손 변제 탭은 뭐냐면 내가 띄워먹었다 갚은 거야. 내가 띄워먹었다 갚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내가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세무 2급 시험에. 내가 띄워먹었다 갚을 땐 여기다 입력하면 돼. 띄워먹었다 갚았으니까 공제를 해줘요. 공제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내가 외상값 띄워먹었다가 갚았으니까 공제를 받아야죠. 자, 그래서 대손 발생은 띠꼈다 받으면 마이너스, 띠끼면 이렇게 플러스 상태로 그냥 해주면 되고, 그럼 요거를 저장을 하고 나가야 돼요. 저장하시면 요 금액이 잠깐만, 아니요 누르면 안 되지. 자, 요거 합치면 금액이 얼마예요? 대손세액이 300에다가 450이죠? 요 450 맞죠? 자, 보세요. 조금 이따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450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을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지금 2기 확정이죠? 그러면 10월부터 12월.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되나? 여기 450 됐죠? 450. 마이너스 됐죠? 여기에 그 불러오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눌러야 이게 반영이 돼요, 원래. 근데 요 프로그램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반영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하튼 여기 지금 대손세 가가 마이너스 450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거기는 플러스로 돼 있지만 여긴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띠꼈다 받으면 거기는 마이너스로 되면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저장하고 나가야 돼. 근데 이것까지 열라고는 시험에 안 나와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 문제까지는 안 나와요. 작성만 하고 그냥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정리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자, 말대감 태법을 찾아보세요. 말대감 태법. 자, 이거죠. 5번. 자, 결산자료 입력. 그러면 요게 01월부터 12월까지.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진대거 유용자산 명수다. 다음에 유용자산만 있다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면 당기분 회사 감가상각비라고 금액이 나왔죠. 이렇게 금액이 나왔죠. 주어졌어. 그냥 요거 제조 분야 영업 분야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정액법으로 우리가 뭐 구해가지고 금액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장 건물인데 요건 제조부 거죠. 그럼 요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 감가상각비 있죠? 경비 밑에 경비의 제조부의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이야. 그럼 여기다가 1,000만원 입력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제조부죠? 기계장치 여기다가 800만원 입력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영업부예요. 두 개는. 자, 영업부는 요 밑에 판관비로 내려가세요. 판관비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자, 여기 차량운 방구에, 여기 차량운 방구란에 700만원, 그랜저 700만원. 영업부 거잖아. 여기 지금 영업부라고 돼 있죠? 이렇게 영업부. 그리고 비품란에 여기에 300만원. 끝. 이거는 금액 구하는 뭐 정액법으로 구하고 정렬법으로 구하거나 고정자산을 등록해 갖고 하거나 그러는 게 없어요. 여기 감가상각 여기 들어가 봐도 없어. 여기 금액이 나와 있으면 결산 반영하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는 안 되죠. 이렇게 금액이 주어지거나 우리가 구해서 하거나 그러면 끝났어요. 그럼 전표 추가 버튼 누르세요. 예, 그러면 자동 결산 문제 완료. 그럼 이건 끝난 거예요. 다른 건 없으니까 일반 전표에 들어가서 12월 31일 결차결대 이렇게 감가상각비 자동으로 나왔죠. 그럼 이제 1번으로 가요. 이제 1번으로 가서 자 1번으로 가서 이제 분개를 합니다.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12월 말일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시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 경감공제세액은 자비익으로,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원래 가산세는요 세금과 공과가 맞아. 앞에서 우리 잡손실로 처리했죠. 원래 세법상 가산세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그랬죠. 그러면 이거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에 와.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금액이 얼마가 오냐면 1250 같이 해요. 그리고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 자,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950만원. 이건 결산 정리는 우리 뭐 전산회계 1급에서도 했던 거니까. 그리고 차변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라고 있죠. 요 차변에다가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인데 요거는 그냥 800번대예요. 부가세 내는 거는. 이건 그냥 본사에서 이렇게 내고 하는 거니까 800번대 세금과 공과 24만원. 늦게 내면 이렇게 가산세 내거든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은 이건 자비익, 대변에 자비익 만원. 나머지는 어디가 많아요? 차변이 많죠.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 세금, 그러면 323만원 이렇게 딱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분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급금을 서로 반대로 퉁치고 가산세는 세금공과,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자비, 그리고 차변이 많으면 미지급세금, 대변이 많으면 오히려 돌려받아야 되니까 미수금.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2번도 조심해야 돼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24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비유동자산, 지금까지 단기 매매 증권만 나왔기 때문에 요 공정가치하고 요것만 비교했거든요. 요것만 비교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평가 이렇게 했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요 달라요. 이 앞에 있는 요거까지 비교를 해줘야 돼. 자, 요거까지 비교하면, 자, 여기 23년도 취득가액이 100만원인데 80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요거는 23년 12월 말일 날
23년 12월 말일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원,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만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20만원, 이 평가 손실이 20만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80만원짜리가 200으로 확 올라버렸어. 그러면 여기 매도 가능 증권 요 80으로 줄였거든. 20 줄여가지고 100만원에 원래 사왔었는데, 사올 때 매도 가능 증권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80으로 줄었거든. 근데 이제 80짜리가 200으로 올라갔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120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122.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20이라고 그러면 틀립니다. 먼저 여기 지금 평가 손실이 있는 걸 퉁쳐야 돼. 제가 퉁치는 분께 그 프린트 1, 2, 3, 4, 5페이지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프린트에. 그래서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20만원을 먼저 퉁쳐서 없애고 나머지 100만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분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여기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요 매도 가능 증권 두 번째 겁니다. 비유동자산, 이 위에 건 유동자산이고 밑에 거예요. 밑에 거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요거 120만원. 그리고 대변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먼저 없애줘야 돼. 얼마? 20을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개하는 거 그 프린트에 있으니까 잘 들여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쉽죠. 9월 1일에 영업부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1년치 보험료 120 납부했다. 보험료 납부 당시 회사는 전액 보험료, 아주 기본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1년치 보험료면 1개월에 얼마씩이에요? 120이니까 10만원씩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가입한 거야. 그러면 금년 12월 31일 날로부터 요 내년 8개월치는 내년 거잖아. 근데 여기 전액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어요. 줄 때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내년치를 빼줘야 돼. 내년치 보험료 8개월치 한 달에 10만원씩이니까 80만원. 차변에 선급비용 80만원. 요거 70만원이나 뭐 60만원 그러면 틀려요. 9, 10, 11, 12 4개월이 지났고 4개월은 단기 거고 8개월은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선급비용 80만원, 대변에 보험료인데 요거는 영업부니까 쭉 내려가서 800건대 보험료 821번 요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채.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잘 배우세요. 요거 프린트에 또 있어요. 요거 여기 당사는 24년 1월 2일에 사채 액면 1000만원을 발행하고 매년 결산일 12월 말일에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만기는 뭐 26년인데 액면 이자율이 10%, 시장 이자율이 7%, 이게 유효 이자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효 이자율이 원래 그 본인이 원하는 거 뭐 유효 이자율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그냥 시장 이자율로 생각하면 돼. 발행 시점의 발행가액은 요거다. 할증 발행했네요. 할증 발행했어요. 필요한 회계 처리하시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분개하냐면요. 요거 계산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계산을 먼저 여기에 그 1078만 7,300원 곱하기 0.1
요거는 이제 실제로 현금으로 준 거예요. 액면 이자율은. 그럼 107만 8천 원인가? 요게 이거는 10% 곱한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10%가 아니라 여기 요거 시장이자율을 곱해야 돼. 0.07을 곱해야 돼. 액면이자율은 여기 액면에 곱해야 돼요. 1000만 원에 곱하니까 100만 원이야. 그래서 대변에 여기는 보통예금이 액면이자율은 실제로 회사가 주겠다는 보통예금 100만 원, 여기 액면가액의 10%. 시장이자율은 요거 0.07을 곱해줘야 돼. 여기다가. 자, 요건 계산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75만 5,111원이 나오는데, 원래 그냥 다 해버려. 111원. 원래 우리나라는 10원 단위까지만 해요. 근데 이거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1원 단위까지 하세요. 그럼 요거를 뭐라고 분기하느냐? 요거를 요게 발행가액이거든요. 발행가액에 시장이자율을, 요걸 유효이자율이라 그래요.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 0.07, 그러니까 발행가액에다가 7% 곱한 금액이 바로 사채이자가 돼요. 그러면 요 차이 나는 거 있죠? 요 나머지 차이 나는 거. 요 차이 나는 거를 사채, 이건 비싸게 발행했던 거예요.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해 주는 거예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한다 또는 환입한다 이러는데, 요렇게 요 분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기억해 둘 거는, 액면가액에는 액면이자율을 곱해서 무조건 돈이 나가는 거예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나가고, 발행가액에다는 유효이자율 또는 시장이자율을 곱해서 사채이자로 하고, 그 다음에 차대변 비교해가지고 대변이 많으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없애주고, 차변이 많으면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요게 시험 문제 나왔다, 처음 본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버리면 되겠지. 근데 요거 알았으니까 이제 액면에 곱해갖고 이렇게 해주시고, 발행가액이 곱한 거 7%. 이거 제가 프린트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 보시면 다 있어요. 차변에 사채이자가 75만 5,111원. 그 다음에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할증 발행 차금이죠. 비싸게 발행한 거니까. 그러니까 24만 4,889원. 세금은 10원 단위까지만 내지만 보통 이런 거는 그냥 1원 단위까지 해주세요.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다 맞게 했어요. 10원 단위까지만 해도 다 정답으로 다 채점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 프린트에 보시면 되지만, 이건 주로 세무 2급에 어쩌다 가끔 나오고 주로 세무 1급에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유효이자율법은 액면에는 액면이자율을 곱하고,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은 여기 발행가액이 곱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채이자가 됩니다. 발행가액이 곱한 게. 그리고 나머지 차대변 비교해서 대변이 많으면 할증 발행 차금, 차변이 많으면 대변의 할인 발행 차금해서 상각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다 했어요. 자, 이제 요거 다 끝났고 이제 원천징수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원천징수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 바탕으로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생산직 사원 이만하, 생산직이랍니다. 이만하 생산직 사원 이만하의 세대주고 입사일은 9월 1일이고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사원 등록 메뉴의 기본사항 탭을 이용하여 아래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고 9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며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표시할 것 그랬습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 자료에서 보면 자료를 통하여 이만화의 사원 등록 메뉴의 기본사항 탭에서 다음의 사항을 입력하고 급여 자료 입력하시고 그랬는데 이 사원 등록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여기에 이만화죠. 이만화인데 이 사람이 생산직이래요. 생산직 등 여부, 연장 근로, 비과세, 전년도 총급여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이만화 9월은 업무 특성상 야간 근무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만화 국내 근무 월정급여 180, 전년도 급여 2,700만원. 이전에 연장 야간 근로수당으로 비과세되는 금액은 없다. 자, 이전에 연장 근로 그러니까 9월 1일 이전 거는 이제 비과세되는 금액은 없다 그랬고, 자 우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만화가 생산직이니까 요 생산직 요걸 눌러서 해당된다 여부, 그 다음에 또 연장 근로 비과세도 여, 그리고 전년도 총급여가 2,7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고 전년도 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보수월액을 입력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요거 그 세 가지의 보수월액은 매달 지급하는 액수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180만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만화에 여기 국민연금 보수월액을 180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180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도 180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동으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일반적으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사원 등록 이렇게 했고, 이제는 급여 자료 입력, 요거 입력해야죠. 급여 제수당.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입력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그 9월분 급여 자료 입력하라 그랬어요.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입력하기 전에 수당 공제를 먼저 눌러야 돼요. 누르고 여기 사용하지 않는 수당 항목은 부로 표시할 것 그랬죠. 그럼 여기 보면은 기본급이 나와 있어요. 기본급은 사용 여부의 여, 상여금은 여기 없죠. 없으니까 요거를 부로 바꿔줘야 됩니다. 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야 안 나타나요. 직책수당도 여기에 없어요. 없으니까 부. 그 다음에 월차 수당도 없어요. 그럼 이것도 부. 식대는 있죠. 여기 식대 있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식사는 제공하지 않으며 식대로 매월 20만원 지급하고 있다. 이거 비과세죠. 식사를 제공하고 돈 주면 이건 과세로 바꿔줘야 됩니다. 식대를 부로 하고 밑에다 과세로 새로 입력해야 돼요. 시내 교통비 이거는 과세입니다. 보육수당은 이거 비과세입니다. 20만원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식대 있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없어요. 자기 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 이용하는 건 없습니다. 부로 하고, 야간 근로수당은 그대로 둬야죠. 아까 요 위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시내 교통비가 과세입니다. 그리고 시내 교통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급여하고 정기, 부, 여 이렇게 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만약에 식대를 주고 있는데 식사까지 제공을 한다. 구내 식당이 있어 식사까지 제공하고 또
식대로 또 돈을 준다. 그러면 요 그 식대를 요거를 그 부로 바꾼 다음에 요 부를 선택한 다음에 요 밑에서 과세를 선택해 갖고 식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방금 전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식대가 과세인 경우, 여기는 비과세입니다.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줬으니까 이건 비과세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요거 하나 추가해야죠. 보육수당. 그래서 요거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육수당, 보육수당. 이름을 다 적는 게 좋겠죠? 출산보육수당, 보육수당. 그리고 여기서는 F2를 눌러서 비과세를 내려면 반드시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 보육수당 요거 20만원 요거를 선택해 줘야 돼요. 이렇게 선택해 줘서 이렇게 코드가 나와야 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공제 등록은 여기 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9월분인데 9월 말일날 지급하는 거예요. 09월, 그리고 09월 30일. 자, 그러면 9월 30일 날 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기본급이 이제 누구예요? 이만하죠? 이만하 선택. 이게 잘 선택해야 돼요. 누군지. 이만하의 기본급이 150만원. 그 다음에 식대가 20만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이 있죠. 여기 야간 근로수당 220. 그 다음에 시내 교통비는 30만원. 여기 지금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출산 보육수당은 10만원. 더 이상 없죠? 이거 다 입력했죠? 이렇게 전부 다. 시내교통비 매월 30 요걸 말하는 거고, 식대 20은 요걸 말하는 거고. 그럼 다 됐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 4대 보험 그대로 나오는 대로 두시면 돼요. 왜냐면 월정급여 보수 월액을 그대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동 계산이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급여자료 입력. 이렇게 해서 급여자료 입력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만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끄고 이렇게 이제 완료를 하는 거예요. 여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라는 말이 없거든요. 여기 뭐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세무서에 원천세 띈 거를 갖다 내는 거, 그거 하려고 요거를 이제 작성하는데 없어요. 지금 작성하라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요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번 문제는 풀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퇴사자 우미용 사원의 3월분 급여 자료이다. 사원 등록 메뉴에서 퇴사 연월일을 반영하고, 요 사원 등록 있죠? 요거 들어가서 지금 우미영이죠. 우미영 요 사람 퇴사 연월일을 반영하고 3월분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반드시 급여자료 입력에 중도 퇴사자 정산을 이용하여 정산 내역을 급여에 반영할 것. 자, 좋아요. 퇴사일은 3월 30일이래요. 급여는 4월 5일에 지급했대요. 그럼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이 퇴사일을 입력해야 돼요. 이 사람 중간에 퇴사한 거거든요. 2024 03 31일 03 31일.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등록을 했고요. 요거 이제 끄면 돼요.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수당 및 공제 항목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 및 변경하지 않기로 하며 사용하지 않는 항목도 그대로 둔대요. 그러니까 이제 급여 자료만 입력하도록 한다.
뭐 이런 거 다 손댈 게 없어요. 그러면 3월 달의 급여를 4월 5일에 지급하니까 03월 찍고 04월 요게 04월 05일 날 주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우미형이죠. 우미형. 전월분 급여 복사하도록 기능이 돼 있어요. 편리하게 하려고. 근데 일단 해보고 금액이 안 맞으면 수정하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급이 270만원. 그 다음에 식대가 20만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금액만 맞춰보시면 돼요. 12만 1,500원, 95,710원, 요거하고 다 맞죠? 12,390원, 21,600원. 근데 이제 요거까지는 맞는데 요게 틀리죠? 그 왜 틀리냐? 지금 요거 마이너스로 돼 있죠? 이 사람은 중도 퇴사자 정산인데 요거 지금 요게 나와 있죠? 요거. 급여에 반영할 것. 이 중도에 퇴사하면요, 급여자료에 입력한 다음에 요거 있죠, F7. 요거를 누릅니다. 요걸 이렇게 누르면 요게 떠요. 이게 연말정산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특별히 뭐 연말정산 할 게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 그 연말정산 하게 되면 이제 주로 세금을 이제 돌려받는 그 경우가 많거든요. 그 세금을 돌려받을 세금이 이제 있도록 해야 돼요. 연말정산을 여기 해야 되니까. 중도 퇴사자 정산이에요. 세금 낸 것 중에 뭐 여러 가지로 돌려받을 게 있다. 그러면 이걸 급여의 반영 버튼을 눌러야 돼요. 여기 보니까 급여에 반영할 거지랬죠? 요거는 꼭 외우세요. 급여에 반영. 다른 건 손댈 필요 없어요. 급여에 반영 이렇게 누르면 마이너스 96,500원 요렇게 해서 요거하고 똑같아집니다. 9,640원. 96,500원, 9,640원. 그러면 요거는 입력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급여자료 입력도 했죠. 퇴사 연월일 입력했죠. 급여자료 입력했죠.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끝냈어요. 그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이제 세무서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3월달 급여를 4월 5일에 지급했어요. 03월 요거를 04월 엔터 치면 이렇게 나와요. 96,500원 돌려받죠. 요 금액 돌려받죠. 이렇게 돌려받아요. 여기는 지방세는 여기 안 나옵니다. 이건 세무서에다 내는 거고, 지방세는 지자체, 구청이나 군청, 시청에 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 소득세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전월 미완급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적는데 없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끄면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보면 반드시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하고 나가면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다음 자료 이용하여 이미 작성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조회하여 마감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게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된 소득자료가 10월이에요. 지급월도 10월이고. 그러면 요거는 일단 조회하여 마감을 우리가 직접 하래요. 시험 문제는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자신고만 하라고 나오는데, 부가세는. 근데 마감하라 그러면 마감하면 돼요. 그냥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거를 조회를 해야 돼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요걸 세무서에 보고하는 거니까. 자, 귀속월도 10월, 지급월도 10월. 그럼 여기다가 10월, 지급월도 10월.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와요. 요 금액이 요거하고 똑같죠? 254,440원.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세무서에 내는 거, 지방세는 여기 관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 마감 버튼이 있죠? 마감 버튼. 여기 지금 마감하라 그랬어요. 요 마감 버튼을 눌러가지고 마감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마감이라고 위에 빨갛게 표시되고, 마감을 취소하려면 취소 버튼 누르면 되고, 이걸로 마감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전자신고를 홈택스로 하는 거예요. 요새는 세무서 뭐 직접 가서 내는 게 아니라 전자신고로 바로 해버리니까 편리하죠.
전자신고하면 2만원 세금을 깎아줍니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는 만원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기 그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마감 버튼을 눌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고 마감을 하는 거예요. 전자 마감을 한 거 가지고 첫째 마감을 하고 전자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전자신고 있죠? 여기 지금 원천징수 누르고 저 전자신고입니다. 부가세 누르고 이 전자신고가 아니에요. 원천징수 누르고 전자신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언제냐면 10월이죠. 그러면 10월 지급기간 10월 그러면 이 선진 테크가 이렇게 나와요. 10월 해서 10월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 10월 걸 가지고 이제 전자신고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똑같아요. 부가세 한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여기 뜨면 여기 체크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하고 제작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 제작 버튼 누르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비밀번호는 여기 나와 있죠. 1, 2, 3, 4, 5, 6, 7, 8, 9 납세자 자진신고 요거 지금 우리 납세자가 자진신고한 거예요. 지금 2번 신고인 9번에 요거 이렇게 뜬 다음에 요거를 먼저 눌러야 돼요. 납세자 자진신고. 이건 세무사 사무소에 신고하는 거고 요걸 먼저 누르고 10월 그렇게 해서 엔터 치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 비밀번호가 1, 2, 3, 4, 5, 6, 7, 8, 9 그리고 똑같이 1, 2, 3, 4, 5, 6, 7, 8, 9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암호화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홈택스 바로 가기 요거 눌러도 되고요. 그럼 이제 요건 끄고 요것도 끄고 부가세하고 똑같습니다. 자, 요거 찾아보기 버튼 누르면 여기 제일 밑에 로컬 디스크 C에 제일 밑에 여기 가면 이렇게 하얀 파일이 있어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뜨면 이제 요 밑에 가서 이렇게 밑으로 가서 이렇게 파일이 떴으면 요 밑에 가서 이걸 버튼 하나씩 눌러주면 돼요. 검증하기. 그러면 역시 비밀번호 1, 2, 3, 4, 5, 6, 7, 8, 9 하고 확인 누르고 이제 다음 요 숫자가 바뀌죠. 여기에 내용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그러면 전자 파일 제출하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제출이 됐다는 확인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쇄를 해서 이제 뭐 보관해도 되고 그냥 우리는 시험이니까 닫기 버튼 누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